네, 바로 이어서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파이콘 에이펙 2017에 다녀왔고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본 파이콘 에이펙, 다른 한국, 혹시 파이콘 한국에 안 하신 분 있나요? 다 파이콘 한국은 그래, 많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파이콘 한국에서는 좀 느낄 수 없었던 다른 면모들을 에이펙에서 느낄 수 있어서요. 그런 것들 위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콘 에이펙의 딱 처음 느낌은 이거였어요. 세션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즐기라는 느낌의 컨셉이었고요. 네. 파이콘 말레이시아에서 해서 말레이시아 의장님이 이제 나와서 사회를 보셨는데 가장 처음에 강조한 게 즐기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파이콘 에이펙에 왜 가는가,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딱 제가 정한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외국인들이 파이콘이라는 행사를 어떻게 즐기는가. 뭐 일각에서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은 파이콘이나 아니면 다른 컨퍼런스에 가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네트워킹을 하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도 가서 말을 걸고 막 그런다고 막 듣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콘 한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파이콘 말레이시아나 파이콘 에이펙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리고 스프린트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먼저 파이콘 에이펙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이 돼서 참가자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크게 홈페이지랑 그다음에 이런 앱을 통해서 참가자들한테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있었고요. 사실 앞에서 봤던 이 홈페이지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진 블로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는 사실 블로그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지사항이 올라왔는데 그 공지사항을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찾아보고 싶은데 그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모든 공지사항은 참가자들한테 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네, 파이콘 한국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만 주로 공유가 되는데 파이콘 말레이시아에서는 참가 등록을 했으면은 메일로 메일로 새로운 내용을 계속 공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도 차용을 해서 좀 참가자들이 더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간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또 제공해 줍니다. 네, 저희는 간식이나 식사는 제공을 해주진 않고 있거든요. 네, 쉬는 시간에 이렇게 좀 그림이 약간 안 보이긴 한데 쉬는 시간에 저런 식으로 음식 같은 거 깔아놔요. 그래서 막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외국인들끼리 대화를 하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이 딱 들었는데 어쨌든 대화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먹고 있었는데 일본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자기는 누구고 무슨 일을 하고 뭐에 관심 있다 이렇게 먼저 와서 대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요기를 떼우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는 그 행위 자체가 편안하게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맛있는 점심도 줘요. 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로 모여서 앉는데 식사를 하는 것도 네트워킹의 일환입니다. 이제 이쪽 앞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같이 간 사람들이고 건너편에 여성분들이 재팬에 있는 파이 레이디스 분들이고요. 옆에 있는 분들은 이제 한 분은 러시아 분이세요. 러시아고 한 분은 저희 페루에서 오신 분입니다. 네, 그냥 서슴없이 영어로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영어를 굉장히 못하는데 어떻게 막 대화를 하면서 페루의 파이썬 사용은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이펙에서는 에이펙 커뮤니티 멤버스 미팅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요. 이번엔 특이하게 인도 분들도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파이콘에서 에이펙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디너 파티도 따로 신청을 받아서 가봤는데요. 네, 이때 가장 많은 영어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끝나고 숙소 돌아왔는데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션을 듣는 시간 모든 이외에는 항상 먹을 게 있었고요. 먹을 거가 함께가 되면은 이야기가 있었던 그런 파이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한국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딱 생각이 되는 거죠. 참고로 팔콘 말레이시아의 티켓 값은 97,000원이고요. 한국 돈으로. 인증입니다. 네. 360 링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다 곱하기 270원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물가를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각 나라의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타벅스를 보면 되고요. 스타벅스에서 카페 아메리카노의 가격은 톨 사이즈가 9링깃, 260원, 2,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한국의 절반에서 3분의 1 가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돈으로 티켓 값을 환산을 하면은 20만 원이 넘는 돈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20만 원을 주고 팔콘 한국에 오시겠습니까? 밥을 준다면? 네. 그렇죠. 20만 원. 네. 그 외에 이제 라이트닝 토크 신청이나 잡보드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화이트보드에 그냥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인구직, 잡보드는 구인구직을 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포스터 잇에다가 써서 붙입니다. 그래서 뭐 리모트 토킹에 관심이 있고 판단사나 넘파이, 그 다음에 자연화 처리에 관심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붙여져 있긴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는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뭔가 적어 가시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스폰서 부스가 아까 앞전에도 나왔는데 동그란 원탁 테이블이 실버 부스고요. 그 다음에 저쪽 파이썬 파운데이션에서 내놓은 거는 골드 부스인데 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부스 관계자가 아니라 일반 참가자입니다. 그래서 스폰서 부스는 그냥 만남의 장소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처럼 뭔가 자사의 제품을 홍보를 하거나 그런 용도로는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프린트는 쿠알라룸푸르 대학교에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올해 한국에서의 열린 스프린트는 조금 흥행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해외에서는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참가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전체 참가자가 300명 정도였는데 아마 스프린트 참가자가 1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방식은 이렇게 강의 형태로 스프린트가 진행이 됐었고 이때 우분투에서 오셔서 스프린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거기 말레이시아 가서 인터넷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여기는 저희 집보다 빠른 인터넷을 제공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있다 오고 싶었는데 비행기 시간 때문에 네, 좀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에이펙이라는 이름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규모였다. 파이콘 한국에서도 에이펙 2016년도 에이펙을 했었는데 그때는 한 1,800명 규모로 코이케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는 한 300명 정도 규모.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한 것은 즐겨라. 네, 발표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발표 잘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즐겼습니다. 열심히. 발표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나 요즘에 데이터 관련된 세션이 많다라는 게 공통된 고민점이었습니다. 이번 파이콘 한국에서도 데이터 관련된 세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게 파이썬 세미나인지 머신러닝과 데이터랑 관련된 컨퍼런스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전 세계 추세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내년도의 모습은 어떨지 좀 네, 많은 생각이 드는 에이펙 후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도 생겼고요. 네, 일본 분들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나라의 파이콘도 한번 가서 그 나라 다른 데서의 파이콘의 모습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